네,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그리고 김보협 정치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물러났습니다. 야권 대선주자 후보로 거론되어 온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 원장은 충분히 저희와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서도 영입 추진 여부에 대해선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부터 대선 예비 후보 등록 절차에 착수했는데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단일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대선, 슈퍼위크, 골든위크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런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야권부터 보면요. 윤석열 전 총장 드디어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출마 선언 어떤 메시지가 담길 걸로 보이세요? 내일 하는 게 대선 출마 선언 맞나요? 대부분의 언론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네. 정치 참여 선언이다 정치 이렇게 참여 나오고요. 선언?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장소 행사를 예약을 하면서 그게 무슨 성격의 행사냐 했을 때도 정치 참여 행사다 네.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그냥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서 대선 선언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출마 선언은 아마 다음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참 오랫동안 기다려온 게 윤석열 전 총장은 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가? 예. 나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가? 네. 나는 누구와 정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선에 출마를 해서 레이스를 이어가서 이길 것인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정작 듣고 싶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이런 거고 내가 이런 탄압을 받았고 이래서 난 정치를 합니다. 정치 참여 선언합니다. 라고 하면 별다른 감동이 있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보고 나서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김보혁 기자님 말씀하신 거랑 네.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네. 평가와 비전 이 두 가지 파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는 나는 왜 정치를 하게 되는가? 나는 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가? 자기가 정치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명분을 이제 이 현재 정부를 평가함으로써 정치 참여의 명분을 내세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나는 이런 대한민국을 좀 만들고 싶다. 비전 제시. 네, 그래서 좀 저를 좀 지지해 주시라.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정치 참여라고 쓰고 국민들은 대선 출마라고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내심 있을 거고요. 네. 그 어떤 것 같으세요? 그 윤석열 X파일 이거에 대한 입장도 내일 좀 담길 걸로 보이나요? 참여 선언문에는 그런 게 담기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기자분들이 분명히 질문을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하실 어차피.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태까지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불법 사찰, 괴문서, 나는 떳떳해, 할 말 없어, 나는 내 길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적당한 입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여러 가지 해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이고 나중에 이제 검증의 시간이 오면 또한 언론이라든지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네. 그때 사안별로 적절하게 해명과 그렇- 본인은 떳떳하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께 인식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엑스파일 전문가로서 너무 얌전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픈 데를 찌르고 그러세요. 왜? 오히려 더 조심하시는. 아니 저는 내일 기자들이 네. 질문을 좀 날카롭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정치 참여 이래서 한다라고 하면 대선 출마 여부는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은 할 겁니까? 어떻게 대선 출마하실 거고 누구랑 하실 거예요? 엑스파일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그 내용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건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네. 라고 구체적으로 아마 물어볼 거고 네.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고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차차 드러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얘기할 경우에 답답증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동안 보면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전원 정치를 하냐.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사실은 전원 정치 뭐 이게 본인이 등판하는 거잖아요.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올라간 거죠. 이제는 뭐 본인 등판이죠. 그럼요. 네. 이제 본인의 직접적인 워딩을 많이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전원 정치했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본인이 정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 네, 네.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좀 부적절했었다. 대변인을 통한 본인의 입장을 정제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옳은 방식과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내일부터 한 2주 동안 어떠한 행보, 어떠한 메시지 또한 어떤 분들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라고 드러내면 딱 2주 보면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2주 동안 아마 2주? 관심이 2주. 초집중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굉장히 그 2주 동안 당황스러울 겁니다. 네. 아니, 좋게 얘기해 주세요. 좀.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죠. 언론을 네. 대했던 것과 지금 정치인으로 예비 다르죠. 후보로서는 다르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처음에 총리 마치고 당에 와서 이제 예비 주자가 됐을 때 제일 당황했던 게 이낙연 담당이라는 기자들이 수백 명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계속 물어보는데 나 그 아침에 얘기한 건데. 근데 기자들은 다르거든요. 네. 윤석열 총장도 아마 비슷한 당혹감 그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략 뭐 1, 2주 동안 지방을 다니면서 국민들께 저 정치 참여하는 거 인사드리러 왔어요. 막 이러한 민심 투어라는 단어도 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지방을 다니실 때 정말 어떠한 행동들을 할까, 어떠한 말을 할까, 또 분명히 실수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 실수든 행보의 실수든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캠프에서 위기 관리를 잘해서 수습해 나갈 수가 있느냐. 그것도 한번 눈여겨볼 포인트예요. 하긴 뭐 온 국민의 정말 이목이 집중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심 투어, 민심 행보를 하면서 민심 행보 과정 그 속에서 행보 자체가 메시지다라고 해석해 주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행보를 이렇게 후보가 되면은 캠프나 후보가 되면 과욕을 부려요. 네. 지방에 가면 지방 간 김에 한 10개 일정을 잡아요. 그러면은요, 막 시간대별로 대강 이렇게 옮겨 다니거든요. 스케줄 쫙 짜가지고. 네, 기자분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한 가지 메시지에 집중하고 한 가지 행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두고 보시죠. 네. 자, 그리고 뭐 윤석열의 대항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야권 잠룡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임기 6개월 남겨두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뭐 예정 사항이었으니까 이거는. 네. 이 장면은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썼던데 네.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데는 정치적으로 눈치 보지 말고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감사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직 감사원장을 하다가 대선 후보가 된다? 네. 굉장히 부적절한 선례를 남긴 것 같고요. 지금은 일부 언론이 띄워주고 또 정치인들 몇몇이 붙어서 대선 주자로 거론을 하고 하니까 붕 떠 있을 텐데 아마 조만간 현실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아니 좀 긍정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그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안타깝게 봐요. 네. 근데 전 다른 차원인데 네. 현직 감사원장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게 만든 현재 집권 세력에 적절하지 않은 여러 가지의 압력 네. 이런 것들을 저는 안타깝게 보고요. 정치를 하라고 내민 게 누굽니까? 네. 국정감사장에서요. 사퇴하라고 막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공격한 게 여당원들이에요. 네.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임기제를 통해서 보장해 주겠다고 법에 나와 있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면서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을 가장 보장해 주지 않은 게 이전까지의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권력을 향한 여러 가지 감사를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원장을 흔들어 댄 것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선례를 만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훨씬 약했던 거 아닌가요? 약했죠. 윤 전 총장은 실제로 징계 뭐 이런 것도 했지만 네. 감사원장으로서 감사를 하고자 했는데 못한 게 없고 물론 국감장에서 그런 공격이야 여야 모두에서 다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저는 그거를 출마의 명분으로 삼는다, 정치 시작의 명분으로 삼는다, 그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출마의 명분이 뭐 확고하다 아니면 뭐 크다 좋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분을 정치로 내몰게 한 것은 여당의 비상식적이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나라가 너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정치를 하겠다. 감사원장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궁금한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그러면 이 최재형 감사원장 이제는 좀 이제 뭐 사의 표명하고 뭐 대통령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돕겠다는 사람도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들어보니까 김보익 기자님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보익 기자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굉장히 엘리트 의식이 강하잖아요. 네. 경기고의 서울법대 출신이죠. 그리고 개신교 쪽에 네. 강한 그걸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론되는 대선 주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주자 가운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 쪽에 후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쪽 분들이 많이 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군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네. 친박계. 신박해. 예. 자,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 얘기는 그 지금 그 결국 이제 뭐 야권 대선 경선은 뭐 딱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되냐 아니면 나머지가 뭐 이변을 일으키냐 여기로 모아질 텐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축구에 좀 비교를 해보면 아, 축구. 네, 주전 선수가 스트라이커가 부상을 당해서 또 몸이 아파서 출전을 못할 경우에 이제 후보 선수가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달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어떠한 비전을 보여줄 것이냐,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어떠한 유능한 사람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내보일 수가 있느냐, 본인에게 가해질 가혹한 검증의 잣대를 어떻게 잘 준비해서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러한 10개 이상의 허들을 본인이 잘 넘어야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나 야권 후보가 되는 것이지, 거기서 자칫 잘못해서 스텝을 잘못 밟아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대기자들, 후보 선수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이 갖고 있는 내공, 내력 여기에 달렸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대선이 3월 9일이잖아요. 그 즈음에 그 포스터가 붙을 텐데 네.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의 얼굴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방어하다가 날샐 수 있잖아요. 가혹한 검증의 시간. 그렇습니다. 네. 그 검증이 단지 도덕성뿐만 아니라 네. 그 뭐 자질과 능력 이런 모든 걸 다 검증하게 될 텐데 전직 검찰총장을 하다가 바로 대선 출마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한 2주 두고 보시죠. 네. 자, 하여튼 뭐 지금 야권 얘기만 하다가 지금 시간 다 끝날 것 같아서 여권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번 주 목요일 7월 1일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지금 민주당 경선 지금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한테 좀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연기했다고 이재명 지사한테 불리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연기를 주장하는 후보들도 있고 지지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통 크게 한번 받아주고 마음의 빚을 안기는 것 그것도 괜찮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이 어쨌든 원칙을 고수했고 원칙대로 결정이 됐잖아요. 네. 특별히 유불리를 생각할 수는 없는 상태다. 다만 앞으로 경선이 분열과 갈등으로 가냐 아니면 당의 에너지를 하나로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변수를 안 만든 것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이 이 원칙을 훼손하면은요 여러 분란에 빠져요. 그래서 민주당도 선택을 잘 하신 잘한 것 것이다라고 같다. 말씀드려요. 예. 또 그런가 하면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단일화 추진하겠다 이런 뉴스 오늘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 파급력이 좀 있을 걸로 보이세요? 또 축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브라질 유로 만창인데 네, 브라질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베트남과 태국이 네. 연합 뭐 선수들을 뽑아서 브라질과 싸운다고 한들 그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 경쟁력이 확보가 될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께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 두 후보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네, 어떻게 큰 보세요? 변수가 되지는 못할 네. 거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이 경선 6위까지 통과하는 컷오프에 한 분은 안정적일 것 같고 한 분이 좀 네. 간들간들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약간 걸리는 게 그런 겁니다. 이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두 사람이 민주당의 적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특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거 아니냐. 네.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을 결집해 보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예. 이미 여러 후보들로 흩어져 있고 뜻한 대로 좀 잘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끝으로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대선 출마 선언했는데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 나와요. 아니 윤석열 전 총장을 오히려 좀 띄워주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의 시선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유인태 전 의원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네. 전달하면서 제 의견을 가름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여기에 모든 함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는 건 아픈 건가요?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건가요? 약점이라는 거죠, 약점. 예.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밀려서 대선 출마를 했을 수도 있다. 어느 정도 누구한테 밀려요? 정치 연차가 되면 아, 이 정도 연차. 때는 뭔가를 해야 되고 네. 뭐 그런데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건 다음 대선에서도 과연 우리가 논쟁을 하고 시대 정신이 돼야 될 게 검찰 개혁의 완수인가? 네.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의 뭔가 더 큰 쟁점과 비전이 좀 제시가 돼야 되는데 과거의 이슈로 좁혀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 자,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평론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 거고요. 지금까지 김보협 기자,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